겨울만 되면 이상하게 병원 가는 일은 늘고 카드값은 줄 생각이 없고 몸도 마음도 같이 축 처지는 느낌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단순히 나이 계절 탓만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부터 오늘 풀어보려고 합니다. 동짓날 딱 한 번 5가지만 챙겨 드셔도 그 흐름이 은근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 도라지, 시금치, 팥죽, 귤. 이 5가지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거 먹으면 운 좋아집니다 같은 딱딱한 말이 아니라 이 정도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싶은 현실적인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올해 동지와 겨울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실 거예요. 먼저 동지 이야기부터 살짝 짚고 가겠습니다. 달력으로 보면 그냥 12월에 있는 평범한 하루 같지만 기운으로 보면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해가 빨리 져버리니까 괜히 하루가 짧게 느껴지고 몸도 더 쉽게 처지고 조금만 방심하면 마음도 어두워지기 쉬운 시기죠. 옛사람들은 이날을 어둠이 끝까지 찼으니 이제부터는 다시 밝아지는 쪽으로 돌아선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동지를 작은 설, 작은 봄이라고도 불렀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올 겨울과 내년의 기운을 한번 바꿔볼 수 있는 분기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동지를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흘려보내면 올해 겨울도 작년 겨울과 비슷한 패턴으로 지나가기 쉽고 동지를 기점으로 작은 습관 하나라도 바꾸면 그게 내년 봄쯤에는 표정, 건강, 통장에서 조금씩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바로 그 동지를 어떻게 써먹느냐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답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음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너무 흔해서 오히려 소중함을 잘 못 느끼는 재료입니다. 바로 무입니다. 김장철만 되면 마트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국에도 찌개에도 김치에도 들어가서 없으면 좀 허전한데 그렇다고 대단해 보이지는 않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동지 전후로 풍수에서는 이 무를 겨울 청소 담당으로 봅니다. 무를 썰어보시면 속살이 아주 하얗잖아요. 이 흰색이 상징적으로는 깨끗하게 씻어낸다, 비워낸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 무는 땅속 깊이 들어가 있다가 한 번에 쭉 뽑혀 올라오는 뿌리 채소입니다. 그래서 몸 깊은 곳에 쌓여있던 찌꺼기를 위로 끌어올려서 내보내는 이미지와도 잘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무가 들어간 국이나 무나물 드시면 속이 좀 시원해지는 느낌 있으실 거예요. 전날 기름진 음식 드셨다가 다음날 맑은 무국 한 그릇 드시면 확실히 편안해지고요. 동짓날 무를 챙겨 드신다는 건 단순히 채소 하나 더 먹는 차원을 넘어 올 겨울 시작 전에 내 몸속부터 한번 깨끗하게 정리해준다는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집은 겨울만 되면 가족들이 돌아가며 아팠다고 해요. 감기, 몸살, 배탈. 그래서 겨울만 지나면 통장에는 돈보다 영수증이 더 많이 남아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동짓날 이웃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동짓날 무나물 한번 해드셔보세요. 우리 집은 그거 챙기고 나서 겨울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무나물 하나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마음이셨겠죠. 그래도 집에 무도 있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손도 크게 가지 않으니 한번 해보신 거예요. 그해 겨울 이상하게도 큰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은 줄어들고 소소한 감기도 금방금방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지에도 무나물을 했고 그 다음 해에도 또 했고 몇 해가 지나자 이번에는 그 집이 다른 집에게 동짓날 무나물 진지하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권하는 입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기적의 무나물로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동지를 기점으로 겨울 시작 전에 몸부터 한번 챙기자는 의식이 생겼고 그게 매년 반복되면서 겨울마다 몸이 덜 무너졌고 그만큼 병원비도 줄어든 결과라고 보셔도 됩니다. 올해 겨울도 또 여기저기 아프겠지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번 동지에는 무나물 한번 진지하게 밥상에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로 건드려야 할 부분은 막혀있는 곳입니다. 집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바닥이고 창틀이고 구석구석 먼지를 다 닦아놨는데 싱크대 배수구가 막혀있으면 물을 아무리 틀어도 내려가지가 않잖아요. 몸도 비슷합니다. 어느 날은 괜히 숨이 더 답답하게 느껴지고 가슴 한쪽이 눌린 것처럼 답답하고 하는 일도 될 듯 항상 끊기는 느낌이 있고 딱 어디가 아프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꽉 막힌 기분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도와줄 수 있는 재료가 도라지입니다. 도라지 뿌리를 떠올려 보시면 위에 보이는 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뿌리가 굉장히 깊고 길게 뻗어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는 이 모양이 겉만 살짝 건드리는 게 아니라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막힌 걸 뿌리째 건드린다는 의미와 잘 맞습니다. 옛날부터 도라지는 기침, 가래, 목이 답답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약재 중 하나였죠.
기관지가 뚫리면 숨 쉬는 게 편해집니다. 숨이 편해지면 표정도 조금 부드러워지고 말투도 단단함이 풀리고 사소한 일에도 덜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몸이 편해야 일도 돌아가고 사람 관계도 풀리고 운도 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짓날 도라지를 챙겨 드신다는 건 이번 겨울에는 막혀있던 숨, 막혀있던 일, 막혀있던 돈의 흐름까지 한번 같이 열어보자. 이런 마음을 살짝 얹어서 드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도라지의 쓴맛도 그냥 흘려보낼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도움이 되는 말과 행동들이 꼭 듣기 제일 싫고 하기 제일 귀찮을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번 달 카드 내역 한 번은 쭉 훑어보세요. 안 쓰는 자동이체, 구독 서비스 정리 한번 합시다. 몇 년째 묵혀둔 서류, 이번에 한 번만 정리해보죠. 듣기만 해도 벌써 어깨가 무거워지실 수 있는데 막상 한번 싹 정리하고 나면 숨이 훨씬 편해지고 머리도 가벼워지고 무엇보다 통장이 한결 깨끗해집니다. 도라지의 쓴맛은 이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정리와 비슷한 성격을 가집니다. 동짓날 도라지나무를 드시면서 올해는 이 기회에 이거 하나만은 정리해보자 하는 것을 마음속에 하나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몸 안에서는 도라지가 숨기를 터주고 생활 속에서는 내가 작은 정리를 실행하면서 막혀있던 부분들이 조금씩 풀려가는 거니까요. 혹시 지금 머릿속에 나도 이건 몇 달째 미룬 거 있는데 하고 딱 하나 떠오르셨다면 그게 바로 이번 동지에 같이 정리해 보실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채우는 일입니다. 비워내고 뚫어냈으면 이제는 새로운 기운을 넣어줘야죠. 대청소만 해두고 집안에 아무것도 안 채워두면 깨끗하긴 한데 왠지 휑한 느낌이 드는 것처럼요. 기운도 마찬가지라 쌓인 것만 빼내고 새 기운을 채우지 않으면 또 비슷한 탁기가 자리 잡기 쉽습니다. 새로운 기운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채소가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색깔부터가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짙은 초록색이죠. 초록은 오행에서 목의 기운이고 자라나는 것, 커지는 것, 새로 시작하는 이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서 동지를 작은 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겨울 한가운데에서 봄의 기운이 아주 살짝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동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그 봄 기운을 몸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겨울철에는 기운이 없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몸이 무겁다 이런 말을 자주 하시게 됩니다. 햇빛 볼 시간도 줄고 춥다 보니 밖에 나가는 것도 줄고 집 안에만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몸도 굳고 마음도 무뎌지는 계절이죠. 시금치는 이때 세피를 만들어주는 채소처럼 봐도 좋습니다. 철분과 비타민, 여러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기운 떨어진 몸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풍수식으로 풀어보면 무와 도라지로 몸 안에 쌓인 것들을 치우고 막힌 곳을 뚫었다면 이제 그 빈자리에 시금치로 새로운 힘과 의욕을 채워넣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금치를 드시면서 그냥 반찬 하나 더 먹는 거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년 이맘때 조금 더 가벼운 얼굴로 웃고 있는 나를 위해 지금부터 힘을 한 숟가락씩 쌓아두는 중이다. 이렇게 한 번만 생각을 바꿔보셔도 좋습니다. 혹시 이 부분 들으시면서 그래, 내년에는 정말 조금 다르게 살고 싶다. 이 마음이 살짝 올라오셨다면 이번 동지상에는 시금치도 꼭 올려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몸 안 이야기였고요. 이제는 몸 밖, 즉 집과 주변 기운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집에 들어올 때마다 괜히 마음이 무겁고 사소한 일로 자주 부딪히고 집안 공기가 늘 눌려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몸의 문제가 아니라 집과 주변 환경의 기운 문제일 가능성도 큽니다. 동짓날 팥죽을 끓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팥을 떠올려 보시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색입니다. 진한 붉은색이죠. 붉은색은 오래전부터 나쁜 기운을 막고 귀신을 쫓는 색으로 여겨졌습니다. 풍수에서는 아주 강한 양기의 색으로 보기도 합니다. 동지는 음기가 가장 강한 날입니다. 차갑고 어둡고 정적인 기운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죠. 이때 팥죽처럼 뜨겁고 붉은 음식을 올린다는 건 이 집은 이 상태로 가만히 있는 집이 아니다 라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옛 풍습에 따르면 동짓날 아침에 팥죽을 끓여 가족들이 먼저 나눠 먹고 남은 팥죽을 대문, 벽, 헛간 등에 뿌려 나쁜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요즘 식으로 바꿔 말하면 현관에 붙은 이 집 CCTV 작동 중 보안 스티커 같은 역할을 한 셈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찬바람 부는 겨울에 따끈한 팥죽 한 그릇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고 몸이 데워지는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몸이 따뜻해야
면역력도 돌아가고 감기도 덜 걸리고 자잘한 탈이 줄어들면서 결국 병원비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짓날 아침이나 점심에 팥죽 한 그릇 드시면서 오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던 일들, 더는 끌고 가고 싶지 않은 기억들, 이제는 여기까지만 따라왔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살짝 떠올리셨다가 이 한 그릇과 함께 여기서 잘라낸다. 이런 마음으로 내려보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팥죽 한 그릇이 단순한 식사를 넘어서 한 해를 정리하고 다음 해를 여는 작은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동지에는 팥죽만큼은 꼭 챙겨 드셨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아마 가장 귀가 솔깃해질 부분입니다. 건강, 집 기운, 우환까지 어느 정도 정리했다면 이제는 재물운을 건드릴 차례입니다. 솔직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이거죠. 그래서 돈은요? 동지 무렵 겨울철 재물 기운과 잘 맞는 과일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귤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손에 쥐면 작고 동글동글하고 색은 노란색과 주황색 사이 어딘가입니다. 노란색은 오행에서 금의 기운이고 금은 재물, 돈, 황금을 상징합니다. 주황빛은 화, 즉 불의 기운과 연결되고 활력, 기쁨, 복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귤 한 알 안에 금과 화, 즉 돈과 복의 색이 함께 들어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모양도 중요합니다. 귤은 거의 완전한 원형에 가깝습니다. 풍수에서 동그란 모양은 막힘없이 도는 것, 풍요, 완성, 순환을 상징합니다. 돈도 그렇죠. 한번 돌기 시작하면 여기저기를 거쳐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흐름이 생기고 흐름이 생기면 기회도 함께 따라옵니다. 귤을 손에 쥐어보면 크기는 작지만 의외로 묵직합니다. 껍질을 까보면 속이 비어있지 않고 알맹이가 빈틈없이 꽉 차 있습니다. 이 모습을 재물이 빈틈없이 채워진 그릇처럼 보셔도 좋습니다. 옛 이야기 하나를 빌려볼까요? 가난한 선비가 동짓날 이웃에게서 귤 몇 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바로 까먹어도 됐겠지만 이 선비는 그 귤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공부하다가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노란 빛을 한 번씩 바라봤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내 이름도 저 색깔처럼 빛나는 날이 오겠지. 어느 날은 하나를 까서 먹어보니 달콤하고 상큼한 맛에 기분이 좋아지면서 그날따라 공부가 유난히 잘 되었다고 하죠. 결국 과거에 급제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되는데 핵심은 귤이 기적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귤이라는 눈에 보이는 상징을 통해 희망과 집중을 계속 유지했고 그게 쌓여서 결과로 이어졌다는 식으로 보시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귤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겨울철 감기 예방,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 상큼한 향과 맛은 기분 전환에 정말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야 몸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여야 일도 돈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귤은 색, 모양, 맛 세 가지가 모두 재물운과 잘 맞는 과일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동짓날 무도라지 시금치 나물 드시고 팥죽까지 챙기셨다면 마지막에는 귤 한 알을 천천히 까서 드시면서 올 겨울은 작년보다 돈이 덜 샜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돈이 조금 더 부드럽게 돌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마음만 조용히 붙이셔도 충분합니다. 억지 주문처럼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이번 겨울과 내년은 조금 다르게 가보고 싶다. 이 마음 하나만 확실하시면 됩니다. 이제 5가지 퍼즐 조각이 모두 맞춰졌습니다. 정리해보면 무로 몸속에 쌓인 탁기를 한번 씻어내고 도라지로 깊숙이 막혀있던 기운을 풀어주고 시금치로 내년을 버틸 새 힘을 채워넣고 팥죽으로 집 안팎에 붙어있을지 모르는 애매한 기운을 정리하고 귤로 돈과 복의 흐름을 부드럽게 돌려보는 것. 이 5가지만 동지 전후 며칠 안에 천천히 한 번씩 챙겨보셔도 좋고 동짓날을 정해서 한 상에 같이 올리셔도 좋습니다. 마트에 장 보러 가실 때 늘 사시던 것들에 무, 도라지, 시금치, 팥죽 재료, 귤 한 봉지 이렇게만 살짝 더 담으시면 됩니다. 조리도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무도라지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양념만 하셔도 훌륭한 나물이 되고 팥죽은 직접 끓이셔도 좋지만 요즘은 마트나 떡집에서 파는 팥죽을 데워 드셔도 충분하고 귤은 껍질만 까면 바로 드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머릿속으로 이 정도면 나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올해 동지는 그냥 지나가는 하루로 남겨두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제 한 장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동짓날 저녁 식탁 위에 하얀 무나물, 연갈색 도라지나물, 짙은 초록 시금치나물이 나란히 놓여있고 옆에는 노란 귤 몇 개가 색을 더해줍니다. 낮이나 이른 저녁에는 따끈한 팥죽 한 그릇으로 몸을 먼저 데워두셨고요. 이게 그냥 반찬 3개, 죽 한 그릇, 과일 하나가 아니라 올 겨울과 내년의 기운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좋은 쪽으로 돌려보는 작은 의식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젓가락을 드시기 전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 줄만 살짝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이번 겨울은 몸도 덜 아프고 마음도 덜 지치고 돈도 조금 덜 새는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한 줄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올해 제 운이 좋나요? 나쁘나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그 다음입니다. 지금 운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뭘 하면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을까요? 오늘 나눈 동지 음식 5가지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답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한 번만 마음먹으시면 어느 집에서나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정도니까요. 무가 조금 덜 익어도 괜찮고 도라지가 조금 더 쓰게 나와도 괜찮고 팥죽이 생각보다 묽게 돼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딱 2가지입니다. 이번 동지는 그냥 넘기지 않겠다.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이 5가지 중 몇 개라도 실제로 챙겨보겠다. 이 마음과 실제로 장을 보고 나무를 묻히고 그릇을 차려 식탁에 올리는 그 행동. 바로 그 지점에서 운의 방향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좋은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 부탁을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올해 동짓날 정말 한 번이라도 무도라지 시금치 팥죽규를 챙겨 드셔보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영상이라면 지금 이 타이밍에 댓글로 한 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동지에 5가지 챙겨 먹겠습니다. 올겨울 우한 줄이고 돈복 지켜볼게요. 이렇게 적어두시는 순간 그냥 좋은 이야기 한 번 들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한 겨울로 달라집니다. 혹시 가족이나 주변에 겨울만 되면 자꾸 아프다, 겨울에는 이상하게 돈이 많이 나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떠오르신다면 이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짓날 한상 차림이 어떤 분에게는 이번 겨울 전체를 바꿔주는 시작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올해 동지에는 정말로 몸 편안하시고 마음 가벼우시고 돈 걱정도 조금 덜어내시는 겨울을 맞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